더 짜증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김건희 가족들의 이 비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던 서울 양평 간 고속국도 건설 사업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는데요. 이 변경된 노선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어 특혜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얘네들이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이 7,000평, 그러니까 7,000평이 좀 넘는 뭐 축구장 3배 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이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공무원이든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상속을 받은 저게 그냥 임야라는 거죠. 그냥 산이야. 네. 그것도 맹지야. 그래서 가격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저걸 2013년도에 왜 13년이 중요하냐? 2011년도 이후에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돈 되는 사업지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주가 조작 임무는 2006년인데 네. 돈질되는 양평 아파트 공사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저쪽 평택에 있는 평택에 고모부 시켜갖고 생강장사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돈 되는 짓거리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11년 이후인데 2013년에 이 땅을 불법으로 성질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산 땅을.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받은 이 땅을 이게 산이잖아. 네. 산인 상태에서 네 필지로 나눕니다. 엄마랑 김건희랑 조카랑 그리고 항상 껴있는 그 엄마의 애인이랑 네 필지로 이 7,000평을 나눠요. 네. 그 중에 장모 소유 땅이 네. 갑자기 임야에서 일반 나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임야를 나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업개발 허가라는 걸 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산인데 내가 이걸 싹 밀고 네. 이거를 개간을 해갖고 땅처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공사 기획안 같은 걸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임야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허가를 내가지고 실제 그걸 진행을 해서 거기를 진짜로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지로 변경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토지로 변경을 해줬어요. 왜요? 모르지. 누가요? 왜? 그 당시 군수가 그 당시 군수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선교지. 지금 의원직 박탈됐잖아요. 네. 근데 그 김선교가 거기 있을 때 너무 이렇게 김건희 말을 잘 들어야 됐던 이유가 여주지척에 윤석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만 만나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허가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챙겨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일단 장모 땅이 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잖아. 조카 땅 있고 건희 땅 있고 정부 땅 있잖아. 정부라고 말하니까 국가 땅이 아니고요. 남자친구 땅이 있잖아. 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땅 주인들이 걔들이 야 옆에 바꿔줬잖아. 나도 바꿔줘. 라고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토지가 돼버린 거예요. 임야가 2013년에. 그래서 차익이 얼마가 생겼을까요? 58배의 차익이 생겼어요. 땅값이 58배로 뛰어오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당시에 2013년도에 그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아까 했던 김선교가 이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또 추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국토부에서 이걸 밀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도로 내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김은혜가 이번에 이제 졌죠. 김은혜가 만일에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최우선으로 이 작업을 했을 거다 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됐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원희룡이를 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도 끝에 네. 여기로 고속도로를 빼겠다. 와우. 성공을 시킨 거죠. 집요합니다. 진짜 집요하다. 끈질깁니다. 이미 그 땅을 불법으로 토지 전용을, 그러니까 이 내용은 2022년도에 국정감사 때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묻고 지나갔거든요. 대선 패배 직후라서.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양평군이 왜 아무런 공사나 아무런 어떤 조치 없는 이 땅을 토지로 돌려줬으면 그 주변에 있는 7,800 전부 다 토지로 변경시켜주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해준 배경부터 시작해서 김문수 때부터 시작해서 또는 김은혜만 됐다고 하면 또 그때 그 양평군에서 넣었을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뀐 이 양평 군수와 원희룡의 일종의 짬짬이를 맞춰가지고 여기로 도로를 빼려고 했었던 이 부분이 처음 시작이 아니고 2013년도 이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냥 가족 사업으로서 계속 진행이 돼왔던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당 소속의 양평군수가 지난해 7월 1일에 취임을 합니다. 하자마자 국토부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양평군이 회신을 해서 일이 7월달 안에 착착착 다 진행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잖아. 담당 공무원도 나 그거 도로 변경이 있었는지를 몰랐네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양평군에서 아니 이제 이미 국토부에서는 이런 식의 변경안을 갖고 있었고 그 변경안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기도 전에 양평군이 새롭게 나온 변경안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할 리가 없죠.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지를 비껴가가지고 더군다나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끔 노선을 바꿔가지고 빈 땅에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정말 기가 막힌 놈들인 게 뭐냐면 땅에 직접 도로가 닿질 않아요. 종점을 500m 앞에다 딱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도로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 분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그렇죠. 그냥 넘기라는 가격에 넘겨야 그러니까 되잖아. 종점을 500m 앞에다 딱 두고 그 중에 제일 큰 땅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땅도 나는 원희룡이나 아는 놈들은 아름아름 다 샀을 걸로 보지만 종점을 그 앞에 두고 지들이 온전한 그 땅을 가질 수 있게끔 이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토지로 넘어갈 때 산지가 토지로 넘어갈 때 갖고 있었던 7천여 평의 땅의 오른쪽 구석으로 도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뚫을지는 모르는데 그쪽으로 도로 예정지로 해갖고 고시가 돼 있었던 땅이었거든. 그럼 도로 예정지에 걸쳐 있는 임야나 토지들은요 절대 형질 변경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질 변경을 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사를 보니까 서울 양평 고속국도 노선의 변경은 윤 대통령 취임 2달여 만인 지난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국토부가 한 거네. 양평군에 서울 양평 고속국도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취임 2달 만이자 7월에 국민의힘 군수가 양평 군수가 되자마자 국토부에서 진행을 시킨 거죠. 참. 이게 우연이라고? 이걸 갖다가 원희룡이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나서갖고 백지화를 시켰다고? 그래놓고 설명회를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사람 많은 데 말고 그 사람 없는 데로 해갖고 그쪽으로 도로를 바꿨어요. 거기 김건희 땅이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바꾼 거예요? 물어볼 줄 아니까 설명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설명회도 없앴고 알고 보니까 이 오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 하남시도
하남시는 이거를 우리 시작 지점을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 쌩깝니다. 근데 알아서. 양평구는 지들이 알아서. 공무원까지 보내요. 파견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결한 거야. 이거 바꾼 걸로. 야, 씨. 그래서 하남시는 대단하다. 자기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냥 작가 그러고 전화만 받았지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내려오거나 이랬던 적이 없대요. 그냥 일고에 가치가 없어 그러고 제꼈다는 거야. 왜? 일이 많거든. 국토부 입장에서도. 왜냐면 새로 이게 바꿔주려고 하면 도로 시공 다 다시 해야지. 그 중간에 있는 시설들 다 다시 측량하고 환경 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거기다가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도 부담하려면 또 예산 안에서 또 짜맞춰야 되지.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공무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무슨 문화재가 나든지 그 안에서 원청이 나왔다든지 이런 특별한 건수가 없는 이상은 이거를 안 바꿔준다고. 네. 근데 이건 국토부에서 자진해갖고 이거를 공무원까지 보내가지고 야 이거 검토해갖고 이거 바꾸는 걸로 인데 몰랐다고? 원영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나는 그래 해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7,000평 땅 이거까지 이렇게 티나게 무리를 해가면서 헤쳐먹어야만 했니? 하고 아니죠. 물어보죠. 응? 아니죠. 이것만 티난 거죠. 티 안 나게 헤쳐먹은 게 얼마인지 우리는 티가 안 나니까 몰라요. 이게 이제 해바라기 대사가 아니네. 그렇게까지 전부 다 헤쳐먹어야만 했니? 이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헤쳐 먹어야죠. 내가 들킨 거가 이걸 뿐이야. 당연하죠. 송 작가님이 에이 왜 그걸 티나게 해먹어라고 말할 정도면 그들은 아유 우리보다 헤쳐먹지도 못한 게 저런 소리야. 우리 이미 다 헤쳐먹고 이거 하나 들킨 거지롱 이거랍니다. 근데 예전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발되는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뻥튀기 해서 먹었잖아요. 요즘은 김기현, 김건희 이런 애들은 손을 바꿔. 그렇지. 도로를 바꿔. 내 땅으로 와 이거잖아. 야 정보 좀 없어? 우와. 야 거기 들어선대 이 옛날에 이거 좀 지금은 야, 일단 사. 도로는 바꾸면 그래도 그 공사비가 몇백억 수준 안에서 끝나요. KTX 노선도 바꿨어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요. 대구 부산 가는 도중에 야. KTX 노선을 곡선으로 바꿨어요 직선에서. 아니 그래서 처음에 진짜 KTX 사실 처음 들어섰을 때 제일 짧았어. 지금은 굽이 너무 길어졌어. 중간중간 뭘 그렇게 서는 게 많아. 근데 더럽게 또 비싸졌어. 그래서 진짜 아주 기차 타기 싫어. 난리 났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국정농단이에요. 이거는 국정농단인데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나는 진짜 이건 재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라 들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국정농단급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원희룡도 취재를 해야 되지만 김건희가 쓰레기를 줍든 지가 들어가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는데 만약에 왜 안 물어봐 안 기자들이? 물어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야 이거는 친인척 비리보다 더 심하다. 아니 지금도 똑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가가지고 그 주제하고 다르게 계속 사법 리스크인데 사임하실 겁니까? 이딴 질문 막 해대잖아요. 아니 더럽게 그쪽에서만 폐기 있어 아주 그냥 폐기 있을 땐 폐기 안 있고 아주 그래서 오기를 저는 부려. 여기에 또 하나의 일종의 가설을 세워봅니다. 여기가 김건희 모녀의 땅만 7,000평이고 원래 이쪽에 집안 어른들의 선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개인 땅인 거고 네. 그 근처에 있는 선산까지 합치면 이것은 사실상 김씨 문중의 문중 사업이었다. 아주 그 근처에 있는 땅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김건희의 고향 친척들 내지는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전부 다 여기에 몰빵을 하고 있는 건이라 요것은 이윤 관계가 만일에 드러나고 욕을 처먹는 한이 있더라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기존 노선에 비해서 거리도 늘어나서 그 다음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거. 문제는 이용할 사람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빈 땅인데. 그리고 노선 변경이 이전에 그런 적도 된 적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장관도 같이 깜빵에 들어가야 돼, 진짜. 이거 아무튼. 자기가 몰랐다고? 자기 결정권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몰랐다면 무능한 거지. 이거를 엊그제 원회령에 나와서 자기가 체크를 해갖고 백지화를 시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민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희룡에는 주민 설명회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일본 애들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지. 스케줄대로 네. 날짜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이 지가 아닌 척 해보려고 제가 백지화 시켰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민 설명회가 내일 모레인데요. 뭔 소리야, 내가 백지화 시켰는데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날린 거예요. 따라서 원희룡이는 김건희한테 전화 받는 거죠. 오빠,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 누구예요? 누구예요? 너무 걸걸한 거 아니에요? 건희 언니. 뭐. 그건 남자잖아요. 언니가 아니고. 아니 저기 목소리 흉내내시는 분 그 톤이 있던데. 네. 이번에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네, 전화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7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한 방에 이걸 바꾼다고? 기재부로부터 예타는 양서면 종점으로 받아놓고 2년 뒤에 환경부 전략환경경영평가는 강상면으로 바꾼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아유. 나라 일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조선시대에 외척들이나 외척들이 하던 정치랑 뭐가 다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국익을 위한 건 하나도 없고 김건희 일가를 위한 수익 사업으로 지금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신이가 진짜 전생에 민비였나 봐.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고속버스 종점이나 KTX 지나가는 땅은 전부 다 그 사람들 땅이에요? 아니지, 그 사람들이 사야 거기로 허가가 나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날 거 이런 것들은 국진과 관련 있는 사람들. 그런 거지. 롯데가 백화점을 짓는 데마다 지하철역하고 연결되는 거랑 그 신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하긴 롯데가 빌딩 지으면 공군 기지도 바꾸니까 공군 기지도 비껴가니까. 활주로 바꿨잖아.